도로의 질서와 평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불청객.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로 차량부터 보행자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밀어버립니다. 차 안에 사람이 없어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브레이크를 잡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만약 차에서 내릴 때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운전석을 비운 사이 당신의 차가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차량이 나타난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앞이었습니다. 그날은 진짜 많이 무서웠어요. 엄청. 정신도 없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서. 야, 그거 뭔데 정말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저럴 수가 있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는 사고. 목격자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남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두 사람을 치고 갑니다. 자신들을 향해 승용차가 돌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 꿈에도 몰랐을 보행자들. 피할 새도 없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손님 내려주려고 이게 정말 우측으로 붙여가지고 딱 세웠는데 뭐가 빵 치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성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가 떨어져 있고 막 다리가 부러졌니 뭐하고 아수라장이었어. 아수라장. 근데 그 여자를 구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부도 막 차 들어 막 이러는데 뭐 들 수가 있어. 와, 그걸 보니까 막 사람이 눈깔이 뒤집혀지는 거야. 승용차가 덮친 남녀 두 사람 중 여성이 그만 차량 밑에 깔리고 만 겁니다. 남자분은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약간 변형이 있는 걸로 봐서 오른쪽 다리 골절이 좀 의심이 됐었고요. 차량 쪽으로 가니까 그 밑에 여자분이 깔려 계셨어요. 119가 신속하게 구조를 했지만 여성의 상태는 심각했답니다. 의식호흡 맥박이 일단 없으셨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 이 새끼 잡어! 소리친 거야. 막 도망간다는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운전자가 없는 거야. 시동이 걸린 채 텅 비어 있었던 운전석.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승용차는 가파른 내리막을 감속 없이 내려왔답니다. 무려 80여 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질주했다는데요. 목격자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차 하나 찍어보세요. 딱 저렇게 차가 대지가 있었어. 딱 저렇게 대지가 있었어. 우리 거를 이렇게 치고 여기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의자 치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차가 내려가는 것처럼 샥 내려갔어요. 거리에 물건들을 치고도 멈추지 않았던 승용차. 차 안에 운전자가 없었던 겁니다. 차주가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당황스럽게 차가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차 저 밑에 저거 사장님 차냐고 내가 막 그러니까 막 그때였어요. 막 주인 그분도 막 뛰내려갔거든요. 자기도 이제 그 사이드인가 뭔가 그걸 잘못했나는 것 같다고 눈이 땡그레지더니 막 뛰어내려가더라고. 사고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러 갔던 운전자. 문제는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우고 기어를 뒤에 두고 내린 겁니다. 결국 운전자 없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승용차. 통제불능 상태로 비탈길을 내달리기 시작했고 보행자를 덮치는 끔찍한 사고를 낸 후에야 멈췄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외국인 관광객 부부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차에 깔렸던 여성이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신호대기 후 막 가속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반대편에서 5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계속 돌진해 옵니다. 결국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선 화물차. 차량 넉 대가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여러 번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진짜 제가 인지 안 했으면 사고 났어요. 100%. 네, 100% 나왔어요. 그 차랑 저랑 받으면 진짜 제 운전석 쪽에 받을 수 있는 딱 상황이었거든요. 멀리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서 있는 화물차가 보입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화물차의 모습이 뭔가 이상해 속도를 줄였다는 제보자. 1차로로 내려오는 거 보면서 운전자가 없다. 확실히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느꼈죠. 주차가 돼 있어서 차만 받고 이제 끝난 상황이었는데 주차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인도로 이제 돌진해가지고 인도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혹시나 이제 행인들이 지나가면 아찔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 사고 역시 편의를 위해 비탈길에 정차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차를 세우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도 본인이 주정차를 잘못해서 차량이 굴러와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운행 중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이름 하준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하준이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오는 차량에 그만 희생되고 말았는데요.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해 6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인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매일 오가는 도로에서 뒷골이 서늘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심장이 아주 멈추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와장창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후방 루밀러를 봤더니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이었답니다. 비탈길에 정차해 있는 화물차를 보고 그 옆을 조심스레 지나친 바로 직후였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울리더니 화물차가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가속이부터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화물차를 겨우 피한 제보자. 정말 그날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이걸 패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눈에 밟히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본인 차가 흘러내려가는 거를 보자마자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자가 차를 잡으려고 했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블랙박스를 자세히 보면 서서히 미끄러지는 화물차를 잡으려 애쓰는 운전자가 보입니다. 그러다 주차된 차 사이에 끼고 마는데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물차 뒤를 쫓아 전력 질주하는 한 사람 보이십니까? 차 내려가는 방향이 꺾이니까 본인도 이제 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꼈지만 세게 끼진 않았으니까 차가 내려가는 걸 띄워서 이제 잡으려고. 주차해놓은 승용차를 빼고 화물차로 바꿔대려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고. 천만다행으로 추가 사고도 다친 사람도 없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언제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경사가 심한 비탈길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차처럼 불안하게 정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거나 아예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위태롭게 주차해놓은 차량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인목도 설치하셨나요? 아니. 고인목 설치가 의무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라요. 아무 일 없었는데 여기까지. 거기 지금 이제 안 미끄러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내렸을 때는 교체해놨었는데요. 네네. 네, 지금은 이제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 고인목을 사용하시는 게 의무인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의무인 건 모르고 그냥 공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말부터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고인목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노상 주차장. 법 시행이 무색하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의식은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올 때만 하도 그렇게 받쳐주고 안 있고. 혹시 찾는 운전자분들은 좀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도로교통법 34조의 3 위반에 해당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로에 처해집니다. 위반해서 사고 나면 주차장 업주도 마찬가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준일 씨는 얼마 전 주차 습관을 바꾸는 사고를 겪었답니다. 이제 2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시동 끄기 전에 한번 채우고 시동 끄고서 다시 한번 채우고 그리고 이제 고인목을 받치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들과 부딪힌 겁니다.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처음엔 사고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답니다. 약간 경사가 진 곳이라 제가 사이드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내리기까지는 했는데 그게 풀려버려 가지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풀렸다고요? 준일 씨의 차량은 수동 차량입니다. 당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분명히 채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소 가서도 물어봤지만 거기서도 뭐 원론적으로 이제 사이드가 풀려서 그렇다. 거기 마트 주차장 경사도가 심해요? 아닙니다. 한 이 정도? 그 정도 경사에서 차가 이게 밀렸다는 게 의아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를 제 부주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욱더 조심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평지에 가까워 보이지만 경사진 주차장이었던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수동과 자동 변속기에 따라 경사진 곳에서 안전하게 주차하는 법 알아봅니다. 먼저 주차 브레이크를 100% 믿지 마라. 수동이든 자동이든 경사진 곳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웠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너무 믿을 게 안 돼요. 왜?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100이라고 보면 주차 브레이크가 100% 작동한다 하더라도 발 브레이크에 발로 밟는 브레이크 20%밖에 힘이 없거든요. 내리막길에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수동 차량은 경사도에 따라 주차 브레이크를 3개 당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그다음에 수동 변속기는 주차 브레이크 당기고 기어는 다시 한번 저단에 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수동 차량의 경우 비탈길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주차를 했다면 기어를 1단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주차를 했다면 후진으로 기어를 바꿔놔야 합니다. 자동 변속기 역시 기어를 어디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P에서만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동 변속기는. 기어 단수가 R이나 N이나 D나 뭐 E나 L 주차 브레이크 역할을 못해요. 단 주차 브레이크가 할 수 있는 건 P 렌지에서만 주차 브레이크 한다. 기어를 P, 즉 파킹에 놓지 않으면 시동을 꺼도 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넣고 기어를 파킹으로 바꾸는 것이 차에 무리를 덜 준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간에 겨울철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우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겨울에 사이드 채우지 말라는 게 이 케이블이 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소착될까 봐 그런 말 나오는 거거든. 요게. 그런 속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속설은 속설일 뿐 겨울에도 주차 브레이크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경사진 곳에서 주차 브레이크와 기어 말고 챙겨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용되면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치는 아니고 실제 파킹에다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도 버팀목이나 고인목을 채워야 완벽한 주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차의 경우 아주 잠깐이라도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버팀목을 사용해야겠습니다. 특히 버튼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착각을 하고 계기판을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손의 감각으로만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조작이 쉽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져 오조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답니다. 꼭 두 눈으로 계기판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차가 멈춰 있다고 해서 주차 브레이크가 잘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어가 저단 또는 파킹에 있는지 주차 브레이크가 확실히 채워졌는지 반드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건 주차장이건 비탈길에서 고인목을 하고 바퀴를 도로 안쪽으로 돌려놓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